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15장 21절까지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홍해에서 그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 애굽의 군대가 이제 무너지는 그 바다에 잠기는 장면이 오늘의 이제 장면 그런 하이라이트고요. 이제 15장에서는 이제 이러한 내용을 모세의 그런 찬양, 찬송 그리고 뒷부분에 이제 미리암이죠. 미리암, 모세의 누이의 그런 찬송까지 오늘 본문입니다. 질문 나온 거 먼저 보면요. 우리 13장 19절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왔다는 것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그렇죠. 우리 이 본문 자체는 그 모세가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나온 이 내용은 창세기 50장 25절의 내용과 이제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보면요. 19절에 모세는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숙히 맹세까지 하게 하며 하나님이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갈 거라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제일 처음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들어가고 나서 요셉이 죽고 그 이제 자손들에게 너희가 반드시 약속의 땅에 갈 텐데 그때 나의 유골 꼭 들고 와야 된다라고 이제 유언했던 창세기 50장 25절 말씀인데요. 이 내용이 왜 여기 있을까라는 것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그런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사건이 어디에서 하늘에서 벼랑간 뚝 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그런 요셉이 가졌던 그런 소망, 약속의 땅으로 갈 소망. 그리고 더 올라가자면 아브라함이 주셨던 그 약속. 어,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고 또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기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 출애굽의 사건이 그 연속성 위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요셉이 이걸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은 430년 동안 있었다고 했잖아요. 거의 400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해서 이 요셉의 유언을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그것들 약속의 땅에 갈 것들을 소망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네, 어떻게 했던 이 유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연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 질문인데요. 그 다음 질문 보시면 14장 13절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14장 13장에 갈라진 사건들이 본격적으로 나오죠. 이집트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을 추격하는 장면이 나오죠. 보면은 14장 3절에 보면 그러면 바로는 이스라엘 자신이 막막한 광야에서 갇혀서 아직 이 땅을 헤매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니까 아직 벗어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들을 이제 잡아서 다시 지금 데리고 오려고 가는 거죠. 근데 저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건 비무장 상태였잖아요. 노인들도 있었고 아이들도 있었는데 바로는 병거를 갖추고 그 군대를 이끌고 갔다. 6절에 보면은 7절에 보면은 특수병거 600대를 편성된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지원 이집트 병거 부대를 모두 이끌고 나섰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다 나가면서 어떻게 됐죠? 나가 이제 열지양이 있었잖아요. 열지양이 있고 장자도 죽었던 그런 열지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보면 바로 왕이 우리의 그런 이집트의 그런 체제대로 어떻게 보면 무너진 거잖아요. 그 노동력의 핵심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집트를 떠받들었던 그런 체제 자체가 흔들렸기 때문에 더 강력한 힘을 보여주기를 원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수병거 600대 정예 부대와 장교들이 있잖아요. 이집트 병거 부대를 이끌고 이제 이집트의 힘을 과시하면서 다시금 그 노예로 다시금 잡아 올려고 이제 출동하는 장면이죠. 그쵸. 이게 참 신기하게도 그죠. 12월 3일 날 국회에서 있었던 그 특수부대가 707 특수부대 생각나네요. 어, 그런 정예 부대들이 지금 비무장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 막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에 질려서 그들의 반응이 뭐냐? 라는 것은 이제 12절에 11절부터 나오죠. 모세를 원망해서 몇 자리가 없어서 여기 나왔냐. 이럴 줄 알았으면 이집트 사람 성경이 나왔다. 라고 이제 원망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한 거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들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홍해에서 그들을 다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이제 볼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보면 또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라는 이 단어도
그러니까 이런 불평불만을 멈춰라 이런 뜻이. 그것도 멈추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라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질문 보겠습니다. 14장 16절과 26절에 하나님은 왜 모세에게 바다 위로 손을 내밀게 하셨을까요? 직접 자연을 움직이시는데, 그죠? 어, 하나님께서 직접 동풍을 불잖아요. 동풍을 불게 하셔가지고. 볼까요? 성경 한번 보면. 16절이죠. 지팡이 바다 위로 너희 팔을 내밀어 바다 갈라지게 하라. 그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을 밟고 지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또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동풍이 불게 해서 바다를 가르시잖아요. 어,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모세가 팔을 들었을 때 하셨을까라는 거죠. 먼저는 이거 모세가 한 건가요? 하나님께서 하신 건가요? 그쵸?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근데 왜 모세가 바다로 손을 내밀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홀로 싸우지 않고 함께 이 싸움을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특별히 모세라는 인간 지도자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를 계속해서 리더십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를 세우시는 거죠.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이스라엘 자손의 연약함들을 하나님께서 아셨잖아요. 우리 나중에 잘 아는 것처럼 시내 산에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 막 황금 송아지 만들고 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또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그것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보이는 그런 인간 지도자가 필요했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그 지도자를 모세로 세웠고 모세가 일할 때 또 하나님께서 자연을 움직이셔서 또 일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움직이기 원하신다라는 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경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여러분들 질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배경을 알면은 아까 13절도 좀 이해하기 좋아가지고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람셋에서 고센 지방 땅에서 이제 나왔죠.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그 지명은 정확하게 여기 딱 특정지어서 여기다라고 할 수는 없는 곳인데 대충 이쯤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숫곳이라는 곳, 그죠? 원래 여기서 이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해안길을 따라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뭐 5일에서 길어도 10일 안에 갈 수 있는 거리였어요. 일주일 하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따라 보내진 않으시죠. 왜냐하면 이 길에 그런 애굽의 그런 정예 부대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길은 이 아프리카 대륙과 또 아시아 대륙, 유럽 대륙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 군대들이 이집트로 쳐들어오는 길목이었고, 또 이집트도 다른 나라로 가는 길목이었기 때문에 이런 군대들과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 군대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길로 가면 전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전쟁 가운데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남동쪽으로 이제 얘기하시죠. 이제 광야길을 이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시내 반도라고 하거든요. 시내 반도로 어떻게 보이시죠? 아마 이쯤 어디에서 이 수에즈만, 그러니까 아카바만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홍해잖아요. 홍해. 이게 밑에 보면 지도에 없는데 이게 모여가지고 홍해가 되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곳을 건넜을지 모르지만 이쯤 어디를 건너서 시내 반도를 건너서 시내산을 갔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이집트 나일강에서 나와서 바로 블레셋 땅으로 가는 해안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숲과 비도 막 이쪽 돌고 있으니까 이집트 군대가 쫓아온 거죠. 네. 또 이 지도를 또 여러분들 또 머리에 두시면은 또 BSM한테 조금이나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또 추가적인 질문 있을까요? 네,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 질문 해결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